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 퇴직금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 X축은 나이를, Y축은 임금을 의미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입사를 해서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쭉 가는 거죠. 그죠? 이때는 언제식일까요? 지금은 아니겠죠. 언제? IMF 전에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높을 때, 그때 해당합니다. 현재는 요거처럼 A사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B사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C사, D사 이렇게 계속 근로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이직하면서 옮겨 다니면서 결국은 은퇴를 맞이합니다. 자, 요 공백 기간 동안에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노후 생계가 보장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주는 형태, 요거는 괜찮아. 그죠? 근데 이렇게 소득 발생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기간, 요 기간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좀 충당을 해놔라. 자, 퇴직한 이후에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생계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생계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좀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중간중간에도 중간에 퇴직하게 되면 실업보험 이런 형태를 위해서 충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 사용자는 굉장히 불만이 높겠죠. 그죠? 아, 이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까지 하게 되면 나 부담이 크다. 굉장히 안 된다. 이거 반대.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에도 밀고 나가는데, 그러면 전부 다 사용자가 한다고 무조건 무시하면 되냐?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좋아.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충족 요건을 만들어서 요게 충족되는 근로자만 퇴직금을 주자.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조건이죠. 자,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봤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아닌 자 같은 경우는 당연하죠. 줄 수가 없죠. 근로자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퇴직하기 전에 주는 금액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퇴직하면 주는 게 이제 원칙이긴 하다. 원칙.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뭘까? 퇴직할 때 받아서 그거 가지고 은퇴 생활을 하면 되는데, 그 퇴직하기 전에 그때 또 중간에 또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든지, 또 내 가족 중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또 뭐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데 목돈이 들어가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동안 충당한 이 퇴직금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외사항을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이렇게 열거를 해놨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지만 퇴직금을 주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받아가는 것이 퇴직금이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받아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외사항, 여기에 법에 규정된 이 사항이 해당될 때에는 중간에 정산을 받자. 자, 세 번째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뭐 근로기간이 너무 짧아서 근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퇴직했으니까 퇴직금 줘 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높겠죠. 그래서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국가에서 뒀어요. 자, 네 번째는 이렇게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일주간의 소정근로시 너무 짧은 근로자까지 퇴직금을 주는 건 사용자가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4주간 평균에서 소정근로시 15시간 이상 되는 근로자에 한해서 왜 1, 2, 3을 다 만족하면 주자는 거죠. 그죠? 자, 4주 평균을 한 이유는 보통 이렇게 짧게 근로하는 근로자는 뭐 이번 주에는 뭐 16시간, 다음 주에는 14시간, 그 다음 주에는 13시간, 그 다음 주에는 뭐 20시간 이렇게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를 4주 평균에서 한 달이죠. 한 달 정도를 이제 더해가지고 4로 나누면 이렇게 15시간이 넘냐 안 넘냐 요걸 기준해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충족이 됐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되면 그 다음에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 산정 기준은 이렇게 나옵니다. 산정 방법. 첫 번째, 계속 근로기간은 1년을 의미한다. 1년. 1년 미만은 계속 근로했다 하더라도 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그 임금을 줄 때 평균임금 가지고 주자 이거죠. 평균임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은퇴할 때 이때 급여를 요 마지막 근로했을 때 요때 물가를 반영해서 물가 반영 해서 줘야 이 은퇴에서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평균임금으로 주되 여기 나와 있는 조건처럼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자. 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가지고 직전 3개월 동안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 평균임금의 30분 이상을 지급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자, 앞에서는 국가에서 사용자한테 퇴직 충당을 매번 하라고 됐죠. 그죠? 그러면 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게 되면 퇴직금이 계속 쌓이죠.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입사는 2005년도에 났단 말이에요. 퇴직은 2020년도에 했어. 이 당시엔 처음에 150만 원에 근로를 했단 말이에요. 250만 원, 3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때부터 계속 충당했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임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지급할 거는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사용자는 그동안 적립했으니까 주는 건 맞아. 그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 은퇴할 시기에 요때 생활은 언제부터까지 해요? 요 받은 금액 가지고 생활하죠. 물가가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근데 얘를 소급해가지고 이때부터 계속 다 이 받은 거 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요걸 하다 보면 금액이 낮아지죠. 평균임금이 좀 부족히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은 알겠는데 우리는 근로자 입장을 더 우선해서 직전 3개월, 그 3개월 평균에 가서 그 퇴직금을 줘야 은퇴한 이후에 소득이 없을 때 그거 가지고 생활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근로자는 좋아. 그러면 직전 3개월 이거 법에서 정했는데 그러면 최근 1개월 내가 퇴직하기 전에 받은 임금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물가 인상에 반영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1개월, 최근 1개월 기준을 해달라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럼 1개월을 하게 되면 여기 또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50, 250, 300만 원. 그죠? 근데 여기서 최종 3개월치 가지고 기준에서 30분 이상 주라고 해놨잖아. 그죠? 그러면 22년도 12월 30일까지 근무했으면 자, 10월분, 11월분, 12월분 이렇게 3개월치죠. 그죠? 그럼 매달 받는 월급은 300만 원씩이에요. 300. 그럼 10월에는 그 총회수를 나눈 거니까 며칠이에요? 31일이고 11월은 자 30일 근무 30일이고요. 또 10일은 30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평균임금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총회수 나눈 이 평균임금 구할 때는 이렇게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총일수로 나눈 요게 평균임금이다 이거죠. 얼마입니까? 333이니까 900이 나오고 여기는 30일, 30도 하니까 여기 31일이네. 잘못했네요. 그러면 92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일수는 변동이 가능합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고정되어 있다. 고정되었다. 그죠? 또 3개월도 고정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변동이에요? 여기 있는 임금은 변동이라는 얘기죠. 변동. 퇴직하기 마지막 달, 요 달에 이 금액만 높여놓으면, 그죠? 여기 올라가서 결국 평균임금도 올라가죠. 그러면 근로자가 머리를 쓰겠죠. 마지막 퇴직할 때, 요때 연장 근로도 많이 하고, 또 휴일 근로도 많이 해서 이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야, 퇴직금 많이 받겠네. 그죠? 안 되겠다. 1개월로 하지 말고 몇 개월로? 예, 3개월로 해서 평균을 내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퇴직할 때 물가도 반영되고 또 마지막 달에 근로를 많이 하더라도 3개월치 평균을 하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인상되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주는 조건, 이렇게 산정 방법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면 퇴직금 충전 요건은 4가지를 했죠. 일단 근로자여야 되고, 근로자가 퇴직해야 되고,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데 최소한 4주 평균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퇴직 요건에 충족한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최근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 가지고 30일 이상 주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 사례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